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이론인데요. 자, 맥그리거예요. 맥그리거, 그죠? XY 이론입니다. 그죠? XY 이론이죠. 결국은 XY 이런 건 뭐냐면 X 이론은 뭐예요? X는 X맨. 얘는 성악설입니다. 원래 사람은 나쁘다. 원래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Y 이론상은 뭐다? 성선설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맞냐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설을 저는 중요하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XY 이론입니다. 관리자가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간 관리가 좌우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낙관적이라 보고 있는 건 Y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정적이다, 불신적이다 라고 보는 게 X 이론이 됩니다. 그죠? 자, X 이론 가정 보겠습니다. X 이론 가정은 첫 번째,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게으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보통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고요. 지도를 받으려 하며 야망도 없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받으려 합니다.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변화에 대해 저항하려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체인지보다는 뭐다? 안전을 추구하죠. 보통 조직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영리하지 못하고 잘 속는다라 보고 있습니다. X 이론상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강제 위협입니다. 공부하면 죽이겠다 이런 거죠. 또한 엄격한 통제입니다. 강경한 방법이고요. 대인관계 개선이나 학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부드러운 방법이 됩니다. 자, 또한 두 가지 혼합한 강경함이 부드러운 방법이죠. 결국은 강경이 주체가 되고 부드러운 간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Y이론 보겠습니다. Y이론 성선설입니다. 자, 일을 하면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러분이 공부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 자기 규제할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아침마다 운동할 수 있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할 수 있고 하루에 1시간씩 자기 칭찬할 수 있고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의 충족과 자기 신뢰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보상으로 조직 목표에 기여합니다. 적절한 조건 충족하에 사람들은 기꺼이 책임을 맡을 뿐 아니라 갈구합니다. 책임을 맡으려 갈구한다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비교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조직에 처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 생활의 조직 조건하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적 잠재력 중에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고 충분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는 겁니다. 자유방임적, 그 다음 개발지향적 관리 방식이 됩니다. 자, Y이론 하에서는 조직 참여자들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기일시킴으로써 잘 달성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결국은 Y이론상에는 일반적 사람이 자기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X이론상을 보면 경제적 보상책이 강합니다. 자, 또한 권위주의 이득 확립이 됩니다. 면밀한 감독과 함께 통제가 되겠고요. 상부 책임 제도에 강합니다. Y이론상 보겠습니다. 자, Y이론상을 보면 민주적 리더십 확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권화와 권한 위임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직무 확장입니다. 비공조직 활용입니다. 자체 평가 제도 활성화와 조직 구조의 평면화입니다. 이게 Y이론입니다. 그래서 Y이론과 X이론 사이에 대해서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허즈버그 동기위생이론이 되는데요. 허즈버그입니다. 햄버거도 아니고 허즈버그죠. 동기위생이론입니다. 동기가 있고 위생이론이 있습니다. 자,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 인간 욕구는 만족을 얻으려는 만족 차원과 불만을 피하는 차원 두 가지 존재합니다. 만족을 얻으려는 만족 차원과 불만을 피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먹고 싶은 거랑 내가 계피를 피하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무에 만족하고 있을 때 일 자체, 만족하고 있을 때입니다. 만족하고 있을 때 일 자체의 동기 요인입니다. 모티베이터, 만족하고 있을 때. 불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무 환경에 대한 위생 요인 관련이 있겠죠. 불만은 위생 요인입니다. 환경.
만족은 동기, 불만은 위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위생 요인 보겠습니다. 위생 요인. 위생인데 불만이죠. 첫 번째,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위생은 불만입니다. 직무에 불만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 요인을 자칭합니다. 부정적 요인이 된다. 불만, 부정적 요인이다. 자, 위생 요인은 일 자체보다는 직무의 맥락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조직의 방침, 행정, 관리 감독.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학원에 갔더니 감독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인강을 들어봤더니 제대로 하지 않더라. 불만인 거죠. 조직 방침, 행정. 뭐 예를 들어서 안전 조직이 엉망이더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상사와 관계도 위에 고참이 나쁘더라. 고참이 갑질하더라.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너무 남한테 일 시킨다. 보수가 좋지 않더라. 동료 관계, 개인 생활, 부하 직원 관계, 지위, 안전 등 메슬로우의 생리적 안전 사회 욕구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게 위생 요인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봅니다. 동기 요인입니다. 긍정적으로 작동해서 조직 구성원들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긍정적인 거죠. 동기는 만족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동기 요인은 직무, 내재적 성격, 그 다음에 직무 내용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서 성취, 인정, 직무 내용 책임, 승진 이런 겁니다. 승진. 성취, 인정, 직무 내용 책임, 승진 있는 거고요. 승급, 성장 요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같은 맥락입니다. 동기는 자아 실현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생과 동기. 위생은 일반적으로 불만, 동기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죠. 자, 이어서 봅니다.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인데 학자들 얘기한 겁니다. 아지리스가 얘기하는 거고요. 성숙, 미성숙, 또 미성숙, 성숙인데 이런 거예요. 미성숙 단계의 성숙 단계를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조직 단계에서는. 누구나 유아 단계는 미성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성숙 단계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뭐 나이가 많다 해서 성숙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어린이 시기보다는 성인 시기가 성숙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봅니다. 자, 아지리스는 그동안 조직 사람들 가장 성숙된 욕구인 자아신 욕구를 억눌러서 미성숙 상태로 조장하고 고정하고 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아신 욕구를 누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숙한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성격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된 인간. 성숙된 인간, 성숙 인간을 하기 위해서 7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유아 단계에서 수동적 존재에 벗어나 능동적으로, 수동적과 능동적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성인. 7가지. 의존성을 갖는 유아 단계에 벗어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능동 독립. 소수에 대한밖에 없는 유아 단계에 벗어나 다양한 행동을 할 능력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건 뭐 영어의 습득, 외국어 습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변덕스럽고 피상적 관심을 갖는데 불과한 유아 단계에 벗어나서 사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강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너 싫다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인센티브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관심을 매우 단기적 현재에만 관심을 갖는 유아 단계를 벗어나서 과거와 미래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미래는 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가 힘듦은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힘듦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고 현재는 지금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 관점이 되겠죠. 자, 모든 사람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유아 단계 벗어나서 종속이란 말은 내가 여기 속해 있다는 얘기죠. 위아래가 있는 내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등하게 그보다는 높은 지위에 누리는 경향이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성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자아의식 기르는 유아 단계 벗어나서 자아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성인 변화죠. 그래서 이런 게 7가지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7가지 변화 중에서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겠습니까?
아들리스라는 사람은 그죠? 성숙, 미성숙에서 이렇게 성숙된 사람에 대한 7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비추어 봐서 본인이 어떻게 성숙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성숙이란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미성숙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또한 이 중에서 성숙 단계가 어떤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복잡한 인간론입니다. 스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조직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각 시대의 철학적 관점이 대체로 반영되고 있고요. 조직이나 정치 체계를 정당화시키는데 기운, 가정하에 합리적, 경제적 인간,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 인간, 복잡한 인간에서 4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복잡한 인간관이라는 것은 합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그 다음에 자아실현, 그 다음에 복잡 인간관이라고 4가지 했습니다. 자, 성격 유형론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3가지 체제로 얘기했습니다. 프리스처스라는 사람인데 갈래 조직에 부과하는 자극 순응하는 모형인데요.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상승형입니다. 건의 지휘 집단에 대해서. 자, 냉담하게 하여 심리적으로 소외되어 조직 생활에 그럭저럭 하는 무관심형이 있습니다. 무관심형. 모형이 있습니다.